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소식들이 가득한데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형이 까르띠에와 함께 5성급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를 놀라게 한 세련된 행보로 태형은 서울의 화려함과 품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최고급 공간에서 진행된 까르띠에의 새로운 홍보 캠페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정교하게 꾸며진 스튜디오가 아닌 대중들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태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친근하면서도 권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의 섬세한 주얼리 디자인을 착용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들은 즉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작은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팬들은 그의 성별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왕자 같은 분위기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의 영리한 미디어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5성급 호텔을 배경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암묵적인 메시지, 즉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드는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이는 태형과 까르띠에가 모두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태형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트렌드를 형성하고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패션 아이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디지털 세계로부터 훨씬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태형의 영향력이 상상도 못할 숫자로 측정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식적으로 7천만 팔로워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그의 논쟁의 여지없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며 이로써 태형은 역사상 이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최초의 한국 남자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즉시 이 주제는 한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덕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최고 순위를 차지했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현상의 규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뱅이 THV 계정의 여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에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이 계정은 즉시 세계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는 단 43분 만에 100만 팔로워를, 4시간 52분 만에 1000만 팔로워를 달성했으며 이 두 기록 모두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플랫폼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소통의 질에 있습니다. 태형의 게시물 하나당 평균 127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아 계정의 총 좋아요 수는 19억 개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합니다. 그의 ER, 즉 참여율은 12.2%로 전 세계 최고 스타들도 부러워할 만한 수치이며 전 세계 유명인사 중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덕후의 K-네티즌, 즉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채롭고 매우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많은 공감을 얻은 한 댓글은 이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연예인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팬이 계속 늘어나네. 10년 전에 얘 이름이 B라고. 장난감처럼 잘생겼네. 그룹 이름이 방탄소년단? 망하겠네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 지금은 진짜 정상 중에 정상이구나. 이 댓글은 대중의 인식이 초기의 회의적인 시선에서 절대적인 인정으로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반영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순수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축하해, 좋아요 수가 진짜 장난 아니네. 인터넷에선 항상 BBB가 트렌드야. 이와 함께 기술적인 궁금증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숫자들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그러자 즉시 다른 사용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문 소셜 미디어 분석 플랫폼이 있어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EMV, 즉 획득 미디어 가치까지 측정할 수 있어. 태형의 매력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의 게시물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너무 잘생겨서 멈춰서 보게 돼. 그의 사진 퀄리티와 미적 감각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잘생긴 데다 피드도 감각적으로 꾸며서 좋아요 수 1천만 넘는 게시물이 아마 국내에서 제일 많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특별한 점은 그가 게시물을 자주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올리진 않지만 B의 인스타그램은 그의 얼굴만큼이나 흥미로워서 계속 보게 돼. 축하해. 그의 영향력은 남성 팬들에게까지 미쳤는데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학원의 남학생들도 다 그를 팔로우해. 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특히 완벽한 코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는 수술 안 한 거 맞지? 옆모습이 너무 예쁘다. 다른 한 명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수술 안 했어. 의사 선생님도 저런 코 모양은 수술로도 만들기 어렵다고 했대. 축하의 말들 속에서 많은 팬들은 그가 더 활발히 활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발 더 많이 올려줘. 혹은 그 얼굴은 보험 들어야 해. 와 같은 애정 어린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폭풍 속에서 팬 커뮤니티는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글로벌 뉴스 매체들은 아마도 태형의 소통 지표에 너무 강한 인상을 받은 나머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태형은 K-팝 남자 아티스트 중 가장 빠르게 7천만 팔로워를 달성한 것이지 전체 플랫폼에서 가장 빠른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이 작은 혼동은 부정적인 정보의 흐름의 틈을 만들어 주었고 일부 안티팬들은 이 실수를 이용하여 그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공격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기록이 매일 세워지고 깨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팬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근거 없는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형의 성과를 흐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숫자가 현미경 아래 놓이고 전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식을 줄 모르고 월드 투어 발표 이후 더욱 강력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현대 음악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월드 투어에 대한 발표가 있은 직후 방탄소년단은 X, 즉 구 트위터 플랫폼에서 빅뱅과 같은 폭발을 일으키며 단 몇 시간 만에 300만 건 이상의 언급과 1,500만 건 이상의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 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복할 준비가 된 채 공식적으로 돌아왔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2026년 6월 12일과 13일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의 특별한 공연으로 그룹의 데뷔 1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전 세계 팬들의 성지 순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시 전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들이 나섰습니다. 엘르코리아 잡지는 신속하게 심도 있는 기사를 게재하여 투어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와 빌보드와 같은 주요 신문의 평가를 인용하여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제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말과 잊을 수 없는 경험, 비교할 대상이 없는 이라는 빌보드의 평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처럼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엘르코리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는 4년이라는 주기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동계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국제 투어를 재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4월 9일 한국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은 도쿄, 런던, 토론토 등 여러 도시에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투어의 규모는 그들의 우주 대스타라는 명성에 걸맞습니다. 선택된 장소들은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니라 고양 종합 운동장,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그리고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와 같이 각 나라의 상징적인 경기장이자 스포츠의 성지입니다. 홍보 규모 또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 전체를 덮는 거대한 스크린, 즉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스크린이 투어 발표를 송출하며 이 고층 건물을 방탄소년단을 위한 거대한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번화한 던다스 광장에 거의 모든 대형 LED 스크린이 동시에 투어 정보를 표시하여 압도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표의 열기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월드 투어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방탄소년단의 스포티파이 계정은 공식적으로 8,200만 팔로워를 돌파하며 이 플랫폼 역사상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아시아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계속해서 굳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많이 논의된 하이라이트는 바로 모든 대형 경기장에서 적용될 360도 무대 디자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역사상 최초로 월드 투어에서 이처럼 웅장한 중앙 무대 디자인을 선보이는 아시아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통적인 규칙을 깨는 대담한 예술적 선언으로 그룹이 경기장의 수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객이 어느 위치에 있든 다차원적이고 생생하며 공평한 음악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 뒤에는 극도의 신체적 도전이 따릅니다. 360도 무대는 뒷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멤버들은 모든 방향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대형을 바꾸고 몇 배나 더 높은 강도로 공연해야 합니다. 안무는 이 특별한 공연 공간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1년 내내 대륙을 넘나들며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체력과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많은 팬들은 걱정하면서도 매우 감동하며 이것이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던 시간을 보상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것을 선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빌보드의 전문가들은 음악 산업 전체를 놀라게 할 만한 예측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일정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어의 수익은 최소 6억 6,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가 현실이 된다면 방탄소년단은 기록을 깨고 역사상 가장 높은 투어 수익을 올린 팝 그룹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 1위 기록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에는 여전히 more, 즉 그리고 더라는 비밀스러운 항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빌보드는 심지어 이번 컴백으로 투어 수익, 앨범 판매, 상품 및 전세계 스트리밍 양을 포함하여 방탄소년단이 경제의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투어는 또한 역사를 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스탠퍼드 스타디움 5만 400명, AT&T 스타디움 8만 명, M&T 뱅크 스타디움 7만 1000명,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7만 5천명 이상, 선볼 스타디움 5만 1500명, 질레트 스타디움 7만 명, 그리고 알리안츠 아레나 7만 5천명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거대한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최초의 K-팝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문화적인 상륙이며 7 청년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그들의 음악이 언어와 지리의 모든 경계를 넘어 복제할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빌보드가 단언했듯이 어떤 K-팝 그룹도, 아니 어떤 그룹도 이번 세기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는 없었다.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부터 K-팝을 장르 너머로 확장하는 것까지 방탄소년단은 진정으로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